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전 웨비나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생체현미경인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본 세션에서는 실제 살아있는 마우스의 리버 조직에서 약물 처리 전후에 따른 딜리버리 양상을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미징하는 방법을 데모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또 생체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한 다양한 드럭 디스커버리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엑스레이, MRI, CT와 같은 조직 수준, 그리고 장기 수준의 이미징과는 다르게 생체현미경 기술은 살아있는 생체 안에서 하나의 세포 단위의, 이런 단일 세포 단위의 마이크로 스케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기존의 그런 조직 수준의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태틱하고 어떤 표면적인 구조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생체현미경의 경우에는 특정 타겟 몰러큘이나 타겟 세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그 어떤 질환의 진행 경과나 약물 투입 후에 생체 내 세포 다이나믹스를 실시간 이미징을 통해서 그 생체 내 모드 오브 액션 등을 검증할 수가 있는 생체 내 이미징 기술입니다. 특히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현미경은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단일 세포 수준의 인비보 셀 다이나믹스 및 그리고 서로 다른 셀 투 셀 간의 상호작용 또는 단백질과 약물 분자의 3차원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기술로 다양한 질병의 생체 내 발생 과정이나 그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제공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음 예시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장기와 조직, 그리고 여러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인비보 연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림프노드 내에서 면역세포의 익스트라베세이션 다이나믹스를 영상화한다든지, 아니면 폐혈증 마우스 모델의 이 살아있는 렁 조직 내에서 뉴트로필과 블러드 플로우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이미징을 하여서 sepsis 모델의 펄모너리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는 그 과정과 그에 따라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세포성 다이나믹스 양상을 직접적으로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와 같이 골수 이식 마우스 모델의 골수에서 이식해준 그 골수 세포의 생장 양상을 추적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한 프로틴 약물을 형광 표지를 해서 조직 내로 주입을 해서 생체 내에서의 약물 효과를 리얼타임으로 영상화하고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체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캔서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암세포와 T세포 간의 셀투셀 인터랙션을 영상화하거나 이제 캔서 메타스타시스 모델의 암전이 과정에서 서큘레이팅 튜머 셀들의 실시간 행동 양상들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새로이 랩에서 개발한 다양한 치료제, 여기에서는 항암제 그리고 나노파티클 치료제에 대해서 생체 내 표적으로의 전달 그리고 인비보 환경에서의 그 약물 효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생체 내 이미징 실험을 진행하려면 이제 기존까지는 개별 사용자가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자 준비를 했어야만 했었고, 이런 기존의 컨벤셔널 스탠드얼론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서 보여드렸던 형태의 그런 하이 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접목한 올인원 싱글박스 패키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올인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비보 이미징을 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당연히 사용하고 오퍼레이팅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장비 메인테넌스에도 훨씬 용이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뿐만 아니라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더론 콤포칼 그리고 투포톤 현미경을 넘어서는 최적의 인트라바이탈 퍼포먼스를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하이 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 스피드, 그리고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티슈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라이브 애니멀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메인테넌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인테그리티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 장기, 내부 장기들에서 라이프스타일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조직의 생체 내 이미징에도 제한이 없는 올인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으로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 패스트 스캐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타 회사들과는 달리 로테이팅 폴리곤 미러를 사용을 해서 단순히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이미징 필드 오브 뷰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 일루미네이션을 유니폼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동시에 리얼타임 속도로 최대 초당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또 모든 모델이 이제 애니멀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울트라 패스트 인트라바이탈 이미징과 함께 서로 시너제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징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심장 박동과 호흡에 따라서 티슈 모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단순히 모션 컴pen세이션 버튼을 원클릭으로 컴pen세이션이 가능한 컴퓨팅 알고리즘 시스템을 광학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조직, 여러 내부 장기들에 대해서 다양한 범위의 스페이시오 템포럴 무브먼트에 대해서 최적의 모션 컴pen세이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동영상은 실제 살아있는 마우스의 키드니 조직의 영상으로 좌우 상하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을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으로 획득을 하고 이를 전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보정을 해서 빠르게 흔들리는 영상으로부터 굉장히 스테이셔너리하고 클리어한 컴pen세이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모든 아이빔 시스템 모델들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은 이 가운데와 같이 모션 컴pen세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하고 시프팅된 이미지만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어떤 세포성 양상에 대한 분석이나 정량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실험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템퍼러처 컨트롤 시스템을 역시 내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렉탈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그 바디 콜 템퍼러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플레이트 히터를 컨트롤하여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일정하게 내내 이제 체온을 36.5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 조직에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는 이 커버 글라스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커버 글라스 히터와 추가적인 티슈 인디케이터들을 제공하여서 실험 동안에 타겟 이미징 장기의 로컬 티슈 템퍼러처를 또 스테이블하게 유지하고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체 내 이미징에 최적화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림프노드, 스플린 등의 그 면역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 레티나 등 그 어떠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단일 세포 단위의 고해상도 라이프셀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 주제가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인 만큼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아이빔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리버 조직에서 드럭 딜리버리를 영상화하고 약물의 디스트리뷰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를 활용하여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버 조직에서 드럭 딜리버리 영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데모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우스 모델의 마취를 위해서 개체를 조심히 잡아 올려서 복부에 케타민과 자일라진 칵테일 믹스처를 그 IP 주사합니다. 보통 케타민은 70mpk, 그리고 자일라진은 10mpk로 혼합하여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꼬리 정맥을 통해서 이제 혈관 내피세포인 그 엔도셀리얼 셀 염색을 위한 사이5 파장대에 알렉사 플로어 647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그 CD31, 그 피캠 안티바디를 이제 15 마이크로그램을 주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꼬리 정맥 주사를 진행해 주었고요. 추후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리버 조직 타겟에 그 GFP 형광을 띠는 그 드럭 약물을 또 꼬리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약물을 인트라베너스 인젝션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실험의 이미징 타겟인 리버 이미징을 위해서 마취된 마우스의 그 리버 근처 복부 스킨을 면도기로 깨끗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제 헤어에서는 굉장히 강한 오토플루센스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미징 실험 전에 반드시 제모를 진행하시길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리버 근처 복부 스키는 조직 제모를 위해서 피부에 제모 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제모 크림이 조직의 모근까지 완전히 발릴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그리고 깊은 곳까지 꼼꼼히 발라준 뒤에 이제 3분, 4분 뒤에 크림을 닦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 조직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잔여분이 전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닦아내어 줍니다. 이때 셀라인의 적신 티슈와 알코올 수압을 이용을 해서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꼼꼼히 제거를 해줍니다. 네, 여러 번 이렇게 깨끗하게 크림을 제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모델을 아이빔 히팅 스테이지에 올려둔 상태에서 리버에 가까운 그 조직, 그 복부의 피부 조직을 절개해 줍니다. 리버 타겟 조직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멸균된 수술용 핀셋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스킨 인시전을 조금 여유 있게 넓게 진행을 해주었고요. 네, 절개를 조금 넓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미징 하려는 이미징 타겟인 리버 조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개를 조금 넓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 조직의 로뷸 일부를 링 포셉을 이용을 해서 조심스럽게 몸 밖으로 꺼내고 젖은 거즈를 아래에 받쳐서 조직을 잘 꺼내서 이제 위치시켜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우스 모델에 렉탈 프로브를 삽입하여서 콜 티슈 템퍼러처를 센싱하여서 실험하는 동안 내내 체온이 일정하게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커버 슬립 한 가운데에 이미징 장기인 리버 조직을 위치시켜서 부착해 줍니다. 이때 조직이 너무 압박되지 않도록 가벼운 수준으로 글라스를 위치시켜서 부착해 주고요. 이렇게 글라스 히터를 잘 고정해 준 다음에 이제 워터 이머전 오브젝티브 렌즈의 이머전을 위해서 DW를 글라스 위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스테이지를 슬라이드 인 하여서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조정을 하여서 오브젝티브 위치를 잘 잡아준 다음에 양쪽의 윈도우를 모두 닫아서 외부의 빛을 모두 차단해 줍니다. 아이빔 엔진 이미징 소프트웨어에서 셋 폴더를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지정해 주고요. 새로운 폴더를 생성한 뒤에 이제 콤포칼 모드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1024픽셀로 지정하고 에버리징 레이스는 30프레임으로 두고 이제 스캐너와 각각 채널의 레이저 파워와 이제 디텍터를 켜줍니다. 그 후에 이제 셔터를 켜서 이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리버 조직 이미지 결과가 윈도우상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혈관 구조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약물 주입 전 시점에 대해서 영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인터레스트 사이트를 찾아서 위치를 잡고 Z축으로 이제 혈관 구조가 예쁘게 얽혀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지스텍 시퀀스 이미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스텍 이미징을 위해서 아래에 지스텍 이미징 모드 윈도우에서 탑과 버름 포지션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로드하고 지스텍 인터벌을 10마이크론 간격으로 지정을 하면 총 이미징 개수가 9개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지스텍 버튼을 액티베이션 한 뒤에 캡처를 눌러서 이미징 셋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탑 위치에서부터 차례대로 10마이크론 간격으로 9장의 고해상도 이미징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스텍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레스 스테이터스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Z축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혈관 구조를 시리얼하게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징 셋이 끝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셔터가 꺼지고 첫 포지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다음은 GFP 약물 주입 후 15분 시점에 영상화한 결과입니다. 이 역시 동일 위치의 탑과 버름 위치를 잡아서 지스텍 시퀀스 이미징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입 전에 비해서 GFP 신호의 약물이 좀 더 헤파토사이트 주변에 업테이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동일 위치에 대해서 지스텍 시퀀스 이미징을 이제 취득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이미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빔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서 이제 엔진 소프트웨어에서 실제로 취득한 데이터의 이미지 프로세싱과 정량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엔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열어서 지스택 데이터를 선택하여 오픈해 주었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시퀀스를 플레이할 수가 있고 이를 또 지스택 무비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세싱을 위해서 프로세싱 탭으로 옮겨가서 지스택 프로젝션 항목을 클릭해서 G 프로젝션 이미지를 생성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주입 후 15분 시점에 얻은 데이터셋을 열어서 시퀀스를 플레이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싱을 위해서 G 프로젝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D 분석을 위해서는 맨 위에 3D 탭을 클릭한 뒤에 디렉토리 파일을 열어서 취득한 데이터셋을 오픈해 주고요.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약물 주입 전에 해당하는 이런 지스택 데이터를 선택하고 쇼를 클릭하면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로테이션 탭에서 X, Y, Z 축별로 커서를 움직여서 각 축별로 이제 3D 리컨 데이터에 대해서 회전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슬라이스 뷰에서 각각 X, Y, YZ, XZ 축별로 크로스 섹셔널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프리핸드로 3D 데이터를 또 돌려볼 수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약물 주입 후 15분 시점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선택하여서 3D 데이터의 회전 영상과 그리고 각 축별로 이제 크로스 섹셔널 영상을 또 동시에 얻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물 주입 전에 비해서 이제 헤파토사이트에 GFP 약물이 전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슬라이스 뷰어를 통해서 단면 분석이 가능하고 세포와 세포 간 그리고 세포와 물질 간의 콜로컬라이제이션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프리핸드로 3D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었고요. 이 3D 상에서 약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위치를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데모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정리한 실험 결과입니다. GFP 형광을 띠는 약물 A 주입 전후로 리버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스튜디오의 G 프로젝션 기능을 통해서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 한 결과이고요. 상호 같은 조건으로 콜러벌 레벨 조정을 하여서 얻은 이미지 결과입니다. 왼편은 GFP 약물을 주사하기 전이며 오른쪽은 GFP 약물을 주사한 후의 데이터로 약물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리버 헤파토사이트로 일부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스택 시퀀스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서 다음처럼 약물 처리 전후의 그 3D 상호 비교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렇게 얻은 3D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메저먼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약물 신호인 GFP 시그널과 혈관의 그 RFP 시그널에 대해서 3D 서피스를 씌운 영상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씌운 서피스 컨투어 개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리아와 볼륨, 그리고 약물의 뭐 클러스터 수, 카운팅 등에 대해서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리버 조직에 존재하는 약물을 이 볼륨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약물이 디포지션된 양상을 정량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인비보 드럭 딜리버리와 영상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앞서 소개드린 인비보 드럭 딜리버리 및 약물 효능 검증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을 한 연구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열시킨 조직 내에서 약물 주입 후 생체 내 약물 효과를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 우측의 사진과 같이 마우스 모델을 잘 마취시켜 놓고 렉탈 프로브와 히팅 패드를 이용을 하여서 체온을 잘 유지해 준 상태로 이열 조직을 마운팅하여서 이미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우측과 같이 유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의 GFP를 발현하는 라이즈엠 GFP 마우스를 이용을 하여서 피부 조직 내에 혈관 구조와 면역 세포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험 방법으로 실제 이열스킨에서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한 프로틴 약물을 형광 표지하여서 피부 조직 내에 주입하였고 이 해당 프로틴 약물에 의해서 유도되는 인플라메이션 양상을 뉴트로필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이미징하고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프로틴 약물 주입 후, 주입 직후, 그리고 3시간째, 6시간까지 이미징한 결과로 이미징 결과 약물 주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로틴 약물이 존재하는 위치로 면역세포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마이그레이션 해오면서 액티블리 리크루트먼트 되어서 클러스터를 이루는 양상을 인비보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모델인 BSA 주입 모델과 그 상호 비교를 해보면 약물 주입 직후에는 이제 컨트롤 모델에 비해서 칼스프로틴 주입군에서 더 많은 수의 면역세포들이 점점 더 약물이 존재하는 사이트로 천천히 몰려들어서 리크루트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시간째에는 BSA 역시 일부 아주 적은 수의 면역세포가 모여드는 것에 비해서 칼스프로틴 약물 주입군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사방에서 약물의 사이트로 이렇게 몰려드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6시간째에는 BSA 약물 주입군에서도 역시 일부 면역세포가 몰려드는 것에 비해서 칼스프로틴 약물 주입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면역세포가 이미 약물이 있는 사이트에 몰려들어 있고 그리고 또 큰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 모틸리티와 벨로시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향상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까지는 이제 세포로부터 1차적으로 이제 바로 분리한 그 칼스프로틴 엑소좀 자체를 주입하여서 생체 내 반응을 살펴보았다면은 이번에는 siRNA를 처리한 이 siRNA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KRS를 스페시픽하게 낙아웃 처리한 세포에서 얻어낸 엑소좀에 대해서 이제 생체 내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iRNA 처리한 군은 엑소좀 내에 그 KRS 발현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이제 컨트롤군 같은 경우는 KRS 발현이 굉장히 높은 엑소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비보에서 확인한 결과 이제 컨트롤 모델에서 굉장히 더 강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이제 유도가 되고 그 다음으로 siRNA군, 그 다음에 BSA군 순으로 면역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비보 실험의 수를 그 n수를 늘려서 정량 분석한 결과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KRS 과발현 엑소좀 그룹에서 다른 비교군들에 비해서 이제 면역세포가 점점 더 유의미하게 모여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체 내 환경에서 엑소좀 후보군의 약물에 그 모드 오브 액션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비보 드럭 테스팅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 타겟의 그 약물 효능을 살아있는 간 조직 내에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이제 리버를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리버 이미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라 데모 영상에서와 같이 이제 일회성으로 단기 이미징하는 경우는 다음 사진처럼 스킨 복막을 살짝 절개를 해서 이미징할 리버 조직을 살짝 몸 밖으로 꺼내어서 마운팅하는 방법으로 이미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모델의 간 조직에 대해서 약물 주사 전 그리고 나노파티클 약물 정맥 주사 후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리얼타임 영상화를 진행한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물을 정맥 주사하자마자 이 나노파티클이 타겟 organ인 이 리버 내로 혈관을 통해서 쭉 흘러 들어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버 사이누소이드 엔도텔리얼 셀에 어큐뮬레이션 되고 이렇게 어태치되는 이런 실시간 딜리버리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에 사용한 나노파티클 약물은 0.5 나노미터 사이즈의 나노파티클로 이 형광 신호만 충분하다면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나노파티클도 충분히 인비보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 조직 내 약물 딜리버리와 클리어런스 양상에 대해서 생체 내에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영상은 임상에서 의료 영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ICG 약물의 간 조직 내의 파마코카이네틱스를 확인하고자 ICG 주입 후 리버에서 실시간 리얼타임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 시점에는 주입해준 ICG 약물이 혈관 내로 이렇게 펄퓨전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블러스트림 혈류에 의해서 클리어링이 되고 이후 주변의 그 헤파틱 페리사이누소이달 스페이스에 점점
점점 디퓨전 되어서 최종적으로 헤파토사이트에 완전히 업소션이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카이네틱스 양상을 영상화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프리폼 ICG와 그 리포소멀 ICG의 간 조직 내에 그 생체 내 메타볼리즘 양상을 서로 상호 비교하였을 때 리포소멀 ICG 같은 경우는 프리 ICG 같은 경우는 초기 혈관 루멘 내에 존재하고 있다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클리어링이 되고 디퓨전 되는 반면에 이제 리포소멀 ICG 같은 경우는 주입 후 5분 이후까지도 비교적 오랫동안 혈류 내에 존재하여서 잔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간 넷필드 마우스 모델에서 리피드 드럼리 타겟팅 물질의 클리어런스 양상을 간 조직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포탈 베인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 사이누소이달 에리어에서는 주입 후 150분까지 리피드 드럼리 내에 선명히 그 물질이 남아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포탈 베인 에리어에서는 60분째부터 빠르게 클리어링이 이루어지는 그 양상을 생체 내 영상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스몰 인테스틴에서의 지용성과 그리고 수용성 물질의 흡수를 생체 내 소장 영상화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선 소장 villi 이미징을 위해서 스몰 인테스틴을 몸 밖으로 살짝 익스트랄라이즈하고 절개를 해서 루멘을 노출시킨 다음에 약물을 조직 표면에 뿌리고 리얼타임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프록스1 GFP 마우스를 이용을 하여서 육모의 락티알 림파틱 베스를 GFP 신호로 구분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스몰 인테스틴이 컨트랙션 함에 따라서 빨간색의 패티 엑시드 약물이 림프관 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리얼타임 영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용성 약물이 이제 육모 표면 밖에서부터 점점 육모 안에 락티알 안으로까지 전달되면서 흡수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리얼하게 영상화하여서 락티알 업테이크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리고 그 흡수 과정에 관여하는 단계마다의 거쳐가는 조직과 세포들을 디파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물질별로 수용성에서 지용성에 따른 물성과 몰러큘러 웨이트별로 소장 빌라이 내의 업소션 효율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고 그 외에도 락티알 업테이크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몰러큘에 대해서 다양한 낙가운 마우스를 사용을 하여서 물질의 흡수 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에 이 생체 이미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징 챔버를 이용한 드럭 디스커버리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징 챔버는 주로 동일한 마우스 모델에 동일한 생체 조직의 같은 위치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미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생체 내 이미징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크게 등 쪽 스킨에 약물 또는 암세포를 이식하여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도살 스킨폴 챔버 기술, 그리고 브레인 이미징을 위한 그 크라니얼 이미징 윈도우, 복부 내의 내부 장기를 이미징하기 위한 업도미널 윈도우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도살 스킨폴 챔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과 같이 등 쪽 스킨을 스트레치한 다음에 도살 챔버를 이식을 하고 그 가운데에 서큐테니어스하게 스킨 티슈를 노출시켜서 스킨에 어떤 형광 발현 암세포 또는 약물을 주입한 그런 제노그래프트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장기 추적 영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윈도우를 잘 고정시켜 주고요, 등에. 그 다음에 한쪽 피부를 이렇게 절개시켜 줍니다. 절개시켜서 이제 다른 쪽 피부 반대편에 암세포 또는 약물을 서브큐테니어스하게 주입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물질을 주입한 뒤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저희 생체현미경 챔버의 위치를 시키고 이미징을 진행을 하면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나노파티클이나 캔서셀 그리고 혈관을 블러드 플로우와 함께 리얼타임으로 이미징한 결과를 이렇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이식 후에 당일 그리고 4일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암세포를 주입한 이 위치에 암세포와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식한 암세포는 당일에는 이제 싱글셀 수준으로 존재를 하다가
4일이 지난 시점에는 암세포 수도 증가하고 종양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주변부의 혈관도 더 많이 엔지오제네시스 되어서 혈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동일 마우스 모델에 정확히 동일한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징 챔버는 주로 같은 위치에서 롱지튜디널하게 이미징하기에 적합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트윗하여서 생체 내 드럭 리스폰스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암 모델의 항암제를 트윗한 모델과 트윗하지 않은 컨트롤 모델을 시간에 따라서 상호 비교한 결과 컨트롤 모델 같은 경우는 암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혈관이 크게 이렇게 다일레이션 되어 있는 반면에 안티 안지오제닉 드럭을 트윗한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베슬 다일레이션이 좀 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와이드 에리아에서 고해상도 이미징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샴 컨트롤 그룹에서는 암 조직의 혈관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일레이션 되어 있고 브랜치가 굉장히 많고 이제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디스오거나이제이션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엔티 엔지오제닉 드럭을 트리트한 경우에는 베슬이 비교적으로 다이아미터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을 도살 스킨폴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암 모델에 나노파티클 치료제를 정맥 주사해서 암 조직 내로 약물이 얼마나 딜리버리가 되는지 그 전달 효율을 영상화한 결과입니다. 주사 후에 2시간 그리고 6시간,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입한 나노파티클들이 파란색으로 레이블링한 혈관을 통해서 이런 녹색의 암세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미징을 해본 결과 이제 2시간째에는 나노파티클들이 암 조직 내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지만 6시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혈관 안쪽으로 주로 전달이 되고요. 24시간이 지나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주변부의 암세포로 전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파티클들은 형광 표지만 충분하면 아무리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도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고요. 10나노미터 혹은 그 이하의 나노파티클이라도 형광 신호만 충분히 레이블링이 되어 있으면 인비보에서 이 예시와 같이 나노파티클 딜리버리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는 이제 복강 안에 있는 키드니, 스플린, 판크레아스, 그 외에 스몰 인테스틴, 시컴과 같은 GI 트랙들의 이미징을 또 롱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용한 윈도우고요. 이를 이용을 하여서 인비보 환경에서 스플린 그리고 판크레아스 키드니 장기를 시간에 따라서 반복 장기 영상화가 가능합니다.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을 하여서 엑소존 드럭의 타겟 오간인 키드니와 스플린 조직에서 약물 딜리버리를 이미징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스케미아 리퍼퓨전 인저리를 유도를 하고 그 직후에 이제 엑소존 약물을 주입한 뒤에 10분 시점 그리고 5시간 그리고 24시간 시점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 조직을 반복 모니터링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키드니 조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엑소좀이 이렇게 딜리버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주입 5시간 시점과 이제 24시간 시점 모두에서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 세포에 의해서 엑소좀 드럭이 이렇게 업테이크 되어 있는, 콜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플린에서도 역시 사진과 같이 초록색의 엑소좀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고 그 아우터 페런키마의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에 의해서 엑소조말 업테이크가 일어난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이스케미아 모델에서 엑소좀 드럭이 타겟 오간인 키드니와 스플린에 잘 딜리버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해당 조직 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엑소좀이 잘 업테이크가 되어서 약효가 작용한다는 것을 생체 내 이미징을 통해서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비보 영상화 기술 서비스는 생체 내 세포 영상화, 그리고 약물 효능 검증,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의 인비보 검증 실험 등이 가능하고요. 인비보 실험 컨설팅, 그리고 테스트 이미징 수행, 그리고 실험 설계 최적화 단계를 거쳐서 본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은 결과 리포트 성부까지 원스톱으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서치 서비스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실험을 의뢰해 주시면 원하시는 생체 현미경 이미징 실험에 대한 컨설팅 논의를 거쳐서 이제 본 실험 결과를 위한 조건 최적화 실험으로 이제 테스트 이미징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도출된 이제 최적화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 모델을 제작하고 본 이미징 실험을 수행하여서 데이터를 얻고 이렇게 얻은 이미지와 영상을 프로세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진행하여서 이렇게 논문 형식의 파이널 풀 연구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서치 서비스 예시에 대해서 오간들별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인비보 브레인 이미징 리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환 모델 마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급성 만성 모델, 뉴로 인플라메이션 모델, 그리고 경동맥 폐쇄 모델과 같은 그런 스트록 모델 등에 대해서 브레인 조직 내에 이렇게 드럭 딜리버리 및 디스트리뷰션 양상을 이렇게 정량 분석하여서 본다든지 또는 약물의 그 셀룰러 업테이크 또는 뇌질환 치료제 투여 전후로 해서 뇌혈관 직경과 이런 혈류 변화 양상을 보거나 아니면 BBB 인테그리티 변화 양상들을 페리사이트 커버리지 또는 BBB 페네트레이션 양상을 통해서 연구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암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주를 저희가 보유 중에 있고 다양한 암 모델을 제작하여서 여러 약물에 대해서 약물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암 조직 내로의 드럭 딜리버리와 디스트리뷰션 양상, 그리고 약물 트리트한 후에 암세포의 사멸을 에이팝토틱 바디 이미징을 통해서 정량 분석하거나 종양 혈관의 변화, 베슬 다이아미터나 덴시티의 변화를 정량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베슬 인테그리티를 베스큘러 리키지와 RBC 플로우, 혈류 속도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암 조직 내의 암세포와 이뮨셀 간의 셀-투-셀 인터랙션을 이미징하거나 이제 캔서 메타를 인비보에서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레티나에서는 이제 다양한 안질환 모델, 다이아베틱 모델, 망막 박리 모델, 각막염, AMD 모델 등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치료제 효능을 인비보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 내의 드럭 딜리버리와 이렇게 진 딜리버리를 통한 망막 내 익스프레션, 그리고 베스큘러 리키지와 블러드 플로우 정량 평가, 그리고 레티나 내의 이뮨셀 다이나믹스, 그리고 인비보 기법과 더불어서 이제 엑스비보 플랫 마운틴 이미징을 동시에 진행하여서 이제 효과적으로 망막 내에서 약물에 따른 어떤 세포성 변화를 시공간 분해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마우스 질환 모델 그리고 타겟 장기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년간의 연구 경험과 기술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암 모델과 암세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급성 또는 만성 질환 마우스 모델을 저희가 보유하고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프로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엑소솜과 나노파티클 약물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인비보 드럭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약물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면역세포나 조직세포, 그리고 암 모델 같은 경우는 종양세포, 그리고 종양 외에 그 세포의 기질들까지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서비스 결과의 한 예시인데요. 이제 작년에 출판된 논문으로 실제로 인비보 환경에서 엑소존 드럭을 주입하였을 때 엑소존 드럭이 스플린, 리버, 키드니 등의 타겟 세포로 전달이 잘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으로 엑소존 드럭이 인트럴라이즈 된다는 것을 인비보로 검증하여서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퍼블리케이션 하였습니다. 저희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진행한 이미징 연구 퍼블리케이션을 이제 여러 가지 오간들별로 리스트업한 것으로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즈 모델에서 세포 수준의 펑션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양한 질환 모델 또는 여러 장기 조직에서 생체 내 이미징을 진행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이제 모델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빈과 함께하고 있는 그룹들인데요. 이제 국내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제약회사, 그리고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 그룹들이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다양한 바이오 의학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에 더불어서 기술에 대한 설명과 그 어플리케이션 설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카탈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 연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그 information@ivintech.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관심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 컨설팅과 그 테크니컬한 학술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